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건요. 한국에서 나온 아주 도발적인 책 한 권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는 책이죠. 네, 바로 이 책인데요. 간호윤 작가의 윤석열 탄핵, 그 이유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그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 책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독특한 틀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야, 이 책은 진짜 시작부터가 아주 그냥 대담해요. 저자가 직접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책은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뒤부터 탄핵되는 날까지 2년여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탄핵이라는 결말을 딱 정해놓고 지난 2년간 글을 썼다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전제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책의 주장을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먼저 저자가 세상을 보는 그 독특한 렌즈? 그러니까 분석 도구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실학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선시대 철학사상이죠. 말 그대로 실용적인 학문이란 뜻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 오래된 역사적인 렌즈를 지금 현대 정치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기호학이라는 겁니다. 이건 기호나 상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저자는 정치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 발언,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해독이 필요한 기호나 키워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호들이 모여서 하나의 코드를 형성한다고 봐요. 우리가 정의가 뭐다, 자유가 뭐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을 만드는 코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실학과 기호학 이 두 가지 도구를 손에 쥐고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 말하려는 핵심 주장,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그 주장의 뿌리가 21세기가 아니라 저 멀리 18세기에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8글자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한자 보이시죠? 저자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냐면 인순고식 구참이봉이라고 읽어요.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박지원의 말에서 따온 건데요. 뜻을 풀어보자면 인순고식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서 그냥 뭉구작거리는 태도를 말하고요. 구참이봉은 뭐냐?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하고 그냥 대충 땜질만 하는 식을 말하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 인순고식, 구참이봉이야말로 현 정부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딱 꼬집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려고 저자는 박지원 선생의 경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천하의 모든 일이 이 8글자 때문에 왜곡되고 무너진다. 무려 200년도 더 된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 현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이 거대한 진단을 구체적인 사건들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은 100편이 넘는 짧은 글들을 묶은 건데요. 각각의 글들이 특정 사건을 분석하는데 그 사건들을 전부 인승고식, 구참이봉이라는 핵심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로 읽어내는 겁니다. 제목들만 봐도 저자의 비판이 얼마나 날카롭고 또 도발적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왕관을 쓴 원숭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심지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까지.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막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알베르 카뮈의 말을 빌려서 자신의 비판을 더 보편적인 철학의 문제로 확장시킵니다. 카뮈가 이런 말을 했죠. 범죄가 무죄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니 무고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세상에 대한 통찰인데 저자는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기호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저자가 내리는 최종 판결,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왜 탄핵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 코드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말해요. 보세요. 원래 정의여야 할 것이 불의가 되어버리고 자유는 억압이, 민주주의는 부조리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어는 그대로인데 그 의미가 180도 바뀌어버린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사회를 지탱하는 코드가 망가져버리면 사람들은 이 무너진 의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질서를 회복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 같은 거죠. 그리고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망가진 정의와 도덕의 코드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게 되는 궁극의 기호가 바로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에게 탄핵은 그냥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그건 왜곡된 정의의 의미를 바로잡으려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특정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 던지는 더 크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저자가 왜 이 글을 썼는지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역사가 악인들을 단 한 번이라도 단죄한 적이 있던가? 한국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던 그 반복되는 역사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묻어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인순고식, 구차미붕이라는 그 8글자를 곱씹으면서 이 글을 쓴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은요,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던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 이제는 제발 좀 끊어내자는 강력한 외침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자가 보기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온 거대한 역사적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책 한 권을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온갖 뉴스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쏟아지고 또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지금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이 저자처럼 역사라는 아주 긴 호흡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